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세먼지로 답답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 가운데 낮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차츰 옅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이 높고 한낮의 기온도 영상 5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서해안에는 밤까지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도내 한 대학 총장의 관용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행원 이름으로 사고 처리와 보험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운전대를 잡은 건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총장은 자신이 지시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한 국립대학 총장 관용 차량이 사고가 난 건 지난해 10월 경미한 접촉 사고였습니다. 당시 사고가 났던 총장의 관용 차량인데 사고 이후 사고 처리와 보험 처리 모두 수행원의 이름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학교에도 그렇게 보고됐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다 가볍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주차하다가 사고가 있었다고. 당시 출장 신청서, 총장과 수행원이 이름을 올렸고 사고 이후 보험 처리 내역을 보니 수행원이 사고를 내 71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행원은 총장과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총장이었습니다. 출장은 냈는데 수행은 제가 직접은 못했어요. 그러면 운전은 누가? 총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운전자 바꿔치기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출장 목적도 미심쩍습니다. 사고가 난 건 휴일 저녁 충북의 한 골프클럽. 업무와 관련 없이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총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처리했다고만 제가 보고 들은 거지. 뭘 어떻게 했다, 장소를 어떻게 했다, 그 내용도 저는 그리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지시한 건 아니고요. 운동은 안 하셨나요? 누구 말하는 걸로 하죠. 그게 지금 취재 초점은 아닌 것 같은데. 총장의 해명대로 수행원이 알아서 꾸민 일인지 혹은 바꿔치기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식은 우리 지역 체육계 미투 사건이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 이어서 전 유도 선수인 신유용 씨가 고등학교 때 유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교 시절 유도부였던 신유용 씨가 다닌 고창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유도부 코치 A씨의 성폭행이 시작된 건 2011년 여름. 당시 1학년이었던 신 씨가 코치의 숙소를 청소하러 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성폭행은 신 씨가 졸업한 뒤인 2015년까지 5년 동안 20차례가량 반복됐다는 게 신 씨의 주장입니다. 신 씨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국가대표의 꿈이 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너 이제 막 메달 따기 시작하지 않았냐? 잘 생각해야 된다. 너만 끝인 얼마나 줄 아냐? 나도 끝이다. 신 씨는 지난해 A 코치가 돈을 줄 테니 아내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해왔다며 A 코치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 이제 고소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특혜 검토를 해서 이제 점검하게 되겠죠. A 코치는 신 씨와 연인 관계였다며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체육계의 잇따른 폭로에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고가 브랜드의 재고나 2월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아울렛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요. 한 아울렛 의류 매장에서 가짜 제품, 이른바 짝퉁을 팔다가 적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울렛 의류 매장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값비싼 브랜드의 가짜 골프 옷들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3,800만 원어치를 짝퉁 판매업자로부터 180만 원에 구입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고객이 AS를 받기 위해 정품 브랜드 가맹점에 옷을 맡겼다가 한 달 만에 들통난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본사에서 이제 타격 나와서 경찰분들하고 대동하고 가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단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매장 주인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지만 매장 측은 고객 피해는 없었다며 발뺌했습니다. 네, 피해는 저요? 고객들이 당연히 사가신 분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닌가요? 피해 보는 일 없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고객들이 진짜와 가짜 제품을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품이 의심될 경우 해당 브랜드 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봉제선이나 접착 부위, 그리고 로고 문양 등이 허술한 경우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품 라벨의 고유 번호로 해당 브랜드사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단체는 또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며 경찰이나 검찰, 위조 상품 제보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액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의용 소방대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 불합리한 만큼 곧바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 시비와 함께 다른 봉사단체에 대해선 역차별 문제까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가 지급 대상입니다. 전라북도가 시군과 함께 해마다 7, 80명에게 1억 원가량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5년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제정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최영심 도의원은 하지만 새마을 지도자가 14,000명이나 되는 만큼 정치적 이해와 무관하지 않고 다른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정 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써 결집을 좀 하고 그게 표하고 연결되는 예전부터의 관행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가. 광주의 경우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폐지할 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마을운동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새마을 장학금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좀 타당하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규모가 더 큽니다. 한 해 지급 대상자는 700여 명이 훌쩍 넘고 전체 장학금도 5억 원에 이릅니다. 최 의원은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한 번에 11,000원 수준인 출동수당을 현실화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봉사 단체들과의 역차별을 유지하면서까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관례는 반드시 시정되어 특정 단체만을 위한 장학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올 상반기에 토지 보상에 들어갑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면 내년 1월 공사가 시작됩니다.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전주시 동산동 탄소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입니다. 전주시는 4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5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220억 원의 보상비가 확보돼 보상이 이루어지면 내년 1월에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관건은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환경부는 산업단지의 녹지 면적 확대, 공해 업종의 제한, 환경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숲을 산업단지에 조성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공해 유발 업종이라든지 또 녹지 벨트를 또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추진되는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67억 원 규모의 첨단 장비 7점이 올해부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공급됩니다. 탄소 복합재를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는 데 관건인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기술이 많이 부족을 해서 적용이 되기가 힘들었는데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한다면은 아마 폭넓은 자동차 분야에 탄소 복합재들이 더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
탄소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 유치 작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최근 강릉 펜션 사고를 비롯해서 가스 누출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남원시가 농촌 민박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군산시가 추모관을 증설해서 화장률을 97%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 25일까지 농촌 민박 285곳과 체험마을 16군데 등 모두 301곳에서 특별 점검을 펼칩니다. 남원시는 민박 난방시설을 일일이 점검해 미흡한 시설의 보완을 요구하고 일산화탄소 가스 감지기를 꼭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민박시설의 안전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 화재 안전, 위생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군산시가 국가예산 35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21년까지 승화원 부근에 18,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추모관 4관을 신축합니다. 군산시는 화장률이 88%로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가량 높은데 추모관이 추가로 신축되면 화장률이 9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완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일까지 완주 으뜸 상품권의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합니다. 농협에서 구매가 가능한 상품권은 1인당 구매 한도가 최대 50만 원이지만 단체의 경우 초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이 올해 노인 일자리를 299개로 늘리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3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효심 복지 1번지를 목표로 뛰는 임실군은 노노케어와 공공시설 봉사 등 모두 1,294명의 노인 일자리 희망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고형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어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민관협의회에는 전북녹색연합 대표와 전주시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환경단체와 교수, 만성지구 아파트 입주자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팔복동의 기존 폐기물 소각시설의 점검 방안 등을 협의하고 고형 폐기물 발전시설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150만 명이 찾는 무주 리조트의 하수와 하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황희탁 의원은 최근 3년간 무주 리조트의 하수량이 상수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서 상당량 누수되거나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하수관로 노후화로 누수됐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전북도가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또 1급수였던 인근 등방천이 과거 오폐수 유입으로 오염된 뒤에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리조트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 하천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면서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전기열차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친환경 전기열차의 설비와 방식, 허가 기준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육모정과 정령치를 잇는 전기열차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국토부 등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사업 추진이 더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